안녕하세요. 가문보살입니다. 명리학 전승에서 개띠는 천상의 문을 지키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충성과 신의의 상징이자 정의를 수호하는 기운을 지닌 띠로 묘사되었습니다. 개띠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령한 존재로서 인간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는 옛날 어느 왕국에서 하늘의 황제가 나라의 안정을 위해 12마리의 신수를 뽑아 인간 세상을 돌보게 했을 때 개는 하늘의 문을 지키는 신수로 선택되었고 천재의 명을 받아 인간 세상에 내려와 백성을 보호하며 정의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띠는 단순한 수호신이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고 나아갈 길을 미리 예측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존재로도 여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개띠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에는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고 재물 또한 정직한 방법으로 얻어야 한다는 명리학적 교훈이 전해집니다. 또한 다른 설화에서는 개띠가 한때 용과 함께 천재의 신수로 자리했지만 서로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충돌하여 결국 개띠는 인간 세상의 수호자로 남고 용띠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고도 전해집니다. 개띠는 정직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거짓과 속임수를 용납하지 못했으며 이것이 용띠와의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띠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에게 신의를 가르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재물을 모아야 한다는 원칙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명리학에서는 개띠의 해에 부정한 재물 운용은 반드시 손실로 돌아오며 신뢰와 원칙을 지키는 재정 운영이 오히려 큰 복을 부른다고 해석합니다. 개띠와 말띠는 명리학적으로 삼합의 관계를 형성하며 이는 강력한 오행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재물운을 빠르게 증폭시키는 구조를 만듭니다. 특히 이 조합은 화생토의 원리로 인해 자금의 흐름이 급격히 확대되면서도 안정적으로 순환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2025년 을사년은 사화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해로 이는 화 기운을 극대화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해에 화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는 말띠와 개띠가 함께하면 화생토의 작용이 더욱 강력해지면서 자산 증식의 흐름이 빠르게 가속화됩니다. 이를 쉽게 풀어보면 자금이 단순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폭되면서 흘러가는 형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띠와 개띠의 삼합이 작용하면 사업 확장, 부동산 투자, 금융 거래에서 강한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빠른 자금 회전이 필요한 투자 환경에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개띠는 2025년 한 해 동안 말띠와 함께하면 경제적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고 금전적 흐름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은 궁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띠와 호랑이띠는 육합의 관계를 이루며 이는 서로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천간의 을목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이므로 목의 영향을 받는 토 기운의 개띠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흐름이 됩니다. 이때 호랑이띠와의 육합 작용이 개띠의 토를 적절히 보완하며 목 기운이 토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개띠가 2025년의 환경 속에서 과도한 지출이나 잘못된 투자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궁합입니다. 특히 인술육합은 장기적인 재물 운용에서 강력한 안정성을 부여하며 부동산, 장기 투자, 자산 관리에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조합입니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할 때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2025년의 흐름 속에서 개띠는 호랑이띠와 함께하면 경제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부를 꾸준히 늘려갈 수 있는 안정적인 흐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개띠와 토끼띠는 육합의 관계를 이루며 이는 금전적 흐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절하면서도 재물운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특징을 가집니다. 2025년 을사년은 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로 토끼띠의 목 기운이 개띠의 토와 만나면 목생토의 원리가 작용하여 개띠의 토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금 운용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띠는 기본적으로 토의 기운이 강한 띠이므로 금전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목 기운이 강한 흐름 속에서는 너무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토끼띠와의 육합 작용이 개띠의 재물운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며 흐름을 조절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인 금융거래, 실물투자, 프로젝트 기반의 경제활동에서 강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조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띠와 용띠는 명리학적으로 육충의 관계를 형성하며 술진충이라고 불리는 극심한 충돌 작용을 일으킵니다. 충은 서로의 기운을 강하게 부딪히게 하면서 재물의 흐름을 깨뜨리고 금전적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개띠는 토의 에너지를 가진 띠이며 용띠 또한 토의 기운을 가졌지만 개띠는 건조한 토이고 용띠는 습한 토라는 점에서 성질이 다릅니다. 이 둘이 만나면 토의 기운이 과도하게 충돌하면서 자금의 흐름이 막히거나 의도하지 않은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술진충은 사업적인 파트너십이나 투자에서 의견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계획했던 재정적 흐름이 중간에 틀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2025년은 을목의 기운이 강한 해이므로 목이 토를 극하는 상황에서 개띠와 용띠가 충돌하면 이들의 토 기운이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금전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2025년 개띠는 용띠와 재정적으로 얽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공동 투자나 금전적 협력을 진행할 경우에는 계약과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띠와 소띠는 형살의 관계로 축술형이라고 불리는 작용을 일으킵니다. 형은 서로의 기운을 억누르거나 방해하는 작용을 하며 특히 자금의 흐름을 정체시키고 금전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가집니다. 2025년 을사년은 목의 기운이 강한 해이므로 개띠의 토 기운이 이미 목의 영향을 받아 부담을 느끼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띠와 함께하면 토의 에너지가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금전적 유동성이 막히고 자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특히 부동산 투자, 장기적인 자산 운영,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띠가 기대했던 자금 회전율이 예상보다 낮아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이 묶이는 형태로 흘러가면서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적절한 자금 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조합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개띠가 소띠와 함께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철저히 수립해야 하며 유동성을 확보하는 계획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띠와 양띠는 해의 관계를 이루며 이는 자금 운용에서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손실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가능성이 있는 조합입니다. 술미에는 서로가 가진 기운이 부드럽게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관계입니다. 이는 특히 재정적 판단에서 착오가 발생하거나 계획했던 수익이 기대만큼 발생하지 않는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궁합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을목의 기운이 강한 해이므로 목의 기운이 토를 극하는 상황에서 개띠가 양띠와 함께하면 둘 다 불리한 흐름 속에서 더욱 불안정한 경제적 환경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특히 사업, 재테크, 투자와 관련된 금전적 결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미의 관계는 자금 운용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약 문제, 법적 분쟁,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 등의 금전적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25년 개띠는 양띠와의 재정적 협력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원보살이었습니다.